동해안 어항 수십곳이 밀려든 토사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아지면서 입출하게 지장을 받자 강원도가 재난기금을 긴급 편성해 준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간현 파크골프장에 장애인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을 밝히자 일부 파크골프 클럽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차 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상용 특장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2개 사업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성군 사북초등학교 유도부 학생들이 전국 소년체전에서 4개의 메달 산약에 성공했습니다. 유도 불모지였던 해방 지역의 유도 꿈나무들의 선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해안 어항 수십 곳이 밀려드는 토사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선들이 입출하게 지장을 받고 마을 어장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요. 강원도와 지자체가 예산을 추가 편성해 긴급 준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가자미와 넙치가 많이 잡히는 강릉 안인항. 조업을 마친 어선 한 척이 항내로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항 입구에 모래가 계속 쌓여 자칫 배가 좌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사가 항내로 밀려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선박들이 접안하는 물량장 바로 앞에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받는 것뿐 아니라 마을 어장에도 토사가 쌓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항구 바로 인근에 들어선 화력발전소에 원료 수송용 해상구조물과 취배수관 시설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취배수관이 이렇게 물을 빨아당기고 내뿜으면서 거기서 회오리가 막 쳐요. 그러면 그 물살하고 모래하고 회오리가 쳐서 그게 남쪽으로 이제 안인항 방향으로 남쪽으로 날려서 그게 그 쌓이는 속도가 계속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안 하면 강릉시 연곡면의 또 다른 항구도 쌓인 모래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 항내 수심이 낮아지다 보니 크기가 큰 선박들은 아예 항구로 들어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기 맥히면은 밤에 새벽에 나갈 때도 사선 라이트 비춰가면서 나가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럼 또 어촌계장이 또 시에다 또 얘기를 해갖고 장비 와갖고 또 끌어올리거든요. 이처럼 토사 매몰 피해를 입은 항구가 강원도 내에만 20여 곳에 달합니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자체가 올해 편성한 항구 준설 예산은 10억 원가량. 하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자 긴급 준설 예산 1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업인들의 어업 피해 최소화와 또 어떤 그러니까 어항의 기본 기능 유지를 위해서 준설이 시급한 4개 시군 11개소 어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재난기금을 투입을 해서 준설을 시급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태풍과 너울성 파도의 강도가 증가하고 해상 구조물 설치로 한쪽에서는 해안 침식이, 반대쪽은 모래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기후변화 위기 속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달 원주 간현 파크골프장에 장애인 겸용 코스를 설치하겠다는 원주시의 방침에 반발하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건 물론 명백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하게 클럽을 휘두르니 골프공이 힘차게 굴러갑니다. 원주천 둔치에 마련된 파크골프장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파크골프 동호인은 지난 4월 기준 2,300여 명이 넘습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9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지정면 섬강 일대에 축구장 14개가 넘는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골프장으로 조성하려 하자 일부 클럽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품 파크장을 만든다면 장애인이 들어오면 명품이 안 되잖아요. 파크가 100m고 파이브가 150m 이렇게 나오면 장애인들이 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들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고 코스 제작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파크 골프장들은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장애 파크 골프장 건설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클럽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장애 파크 골프장이 9홀이라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파크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적극 찬성합니다. 경기도와 충북, 충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 지역 파크 골프 동호인들도 장애인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감이 없는 모습입니다. 치고 큰 그건 없는데 그 진행이 약간 좀 덜하게 기니까 한 번씩 조금 진행이 좀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해도 그분들 와서 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으신 건 아니죠? 그렇진 않죠. 생각은 안 거야 아마. 원주시는 장애인도 시민이라며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파크 골프장 조성을 제안했지만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무장애 파크 골프장 조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폐광 지역인 정선군 사부급에서 강원도 대표로 전국 소년체전에 나간 유도 꿈나무들이 메달을 휩쓸어 화제입니다. 지난 주말 경상남도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전에서 강원 유도가 획득한 7개 메달 중 절반이 넘는 4개가 사북에서 나왔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강원 대표 선수의 우승이 확정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정선 사북초등학교 6학년 정수현 선수가 경남 합천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전 유도 종목 초등부 43kg 이하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 선수는 지난 4월 강원 소년체전에서 출전 체급 1위에 오르며 도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특유의 끈질긴 공격과 철통 같은 방어로 단숨에 결승에 오르더니 서울 대표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1등하고 전국에서도 1등해서 이렇게 계속 1등하면서 커서도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사북 지역 유소년 유도부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부 35kg 이하급의 강원 대표로 나선 12살 배서준 군이 강점인 한판 굳히기로 4강에 올라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65kg 이하급에 출전한 사북초 유도부 주장 6학년 이준수 선수도 동메달 하나를 보탰습니다. 폐광촌 작은 마을에서 강원도를 제패한 사북 초중 유도부는 전국 최강자를 가리는 무대에서 모두 4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중등부 경기에선 강원 유도 에이스인 조부건 선수가 52kg 이하급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유력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로 어려움을 겪던 강원 유도에 이번 대회에 첫 메달을 안기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입상한 친구들도 있고 입상 못한 친구도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사북지역 유소년 유도부는 강원랜드 협력사 직원들의 재능 기부에 힘입어 창단된 뒤 지역사회의 전폭적 지원으로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상한 초등부 정수현, 이준수 선수를 비롯해 모두 4명의 선수가 지난해 국가대표 유도 꿈나무로도 선발됐습니다. 작은 폐광촌에서 일군 값진 땀의 결실이 지역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형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원주와 횡성을 거점으로 2,400억 원 규모의 1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원주 지역은 미래차 핵심 부품 밸류체인 조성을 목표로 641억 원 규모 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횡성은 완성차 기반의 연구 실증과
배터리, 제재조 등 분야 1,733억 원 규모의 9개 사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한두 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주기, 자동차 산업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강원자치도는 지난 21일 경상용 특장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8일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2개 사업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의 브리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미래차 사업은 아시다시피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한두 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주기, 자동차 산업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사업이 12개가 사업비를 합하면 2,400억이고요. 12개 사업은 전부 다 국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와 도비 사업이고 거기에 또 상당수는 원주 시비, 횡성 군비를 다 합쳐서 모든 국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나 되는 사업을 이런 불모지에서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뭘 어떻게 이걸 생태계 구축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결국은 기업 유치입니다. 자동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 꿈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원주 또 횡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품 사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완성차를 막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는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는 자동차 대기업도 포함된다. 자동차 대기업도 유치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26일 오전 9시 반쯤 원주시 원독의 21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층의 한 세대 내에서 시작돼 집안 일부를 태웠고 연기가 주변 세대로 확산하면서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처음 불이 난 세대에서 전기자전거 충전기 배터리 확장 작업을 하던 중 과열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도내 15세 이상,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진로 상담과 취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강원 청년센터 내 청년 카페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원주시 선거 인수는 총 30만 9,93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원주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본투표일인 6월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평창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생활비 장학금과 레벨업 장학금을 신설해 지역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합니다. 생활비 장학금은 대학생의 식비, 교통비, 거주비 등 학업 유지에 필요한 일상적 비용을 학기별 100만 원씩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